안녕하세요, 수학 독학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선 위의 점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선이 어떤 건지는 알죠, 그죠? 이렇게 직선, 양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에서 가운데에 0이 있고요, 그죠? 0의 오른쪽에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숫자들이 있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의 숫자들이 있는 이런 수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에 이렇게 P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점 P의 위치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 P의 위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좌표라고 부르고요. P의 좌표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점 P 이렇게 P라고 딱 쓰고요. 가로에서 지금 숫자 3 위에 있으니까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1과 2 사이에 어떤 Q라는 점이 딱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Q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죠? 1과 2분의 1 혹은 1.5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좌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점의 위치는 이렇게 문자 쓰고요. 가로에서 3, 1.5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숫자 있죠. 가운데 있는 숫자 0, 얘는 특별히 가운데 있다 해서 원점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원점. 원점의 기호가 있는데요. 원점의 기호는 O, 영어로 O라고 쓰고요. 가로에서 0 이렇게 써주시면 그게 바로 원점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가 O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점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평면 위에서 점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위의 점의 위치는 어떻게 표시하냐? 자, 그것을 위해서는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평면. 자, 좌표 평면이 뭐냐면 가로축 있죠, 가로축. 가로축 얘를 X축이라고 부르고요. 가로축을 X축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세로축을 Y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을 Y축 이렇게 쓰시고요. 가운데 X축과 Y축이 만나는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원점이라 해서 원점 O 이렇게 또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 평면을 도입하면 점의 위치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점의 좌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시하냐? 자, 일단은 숫자부터 가로축만 먼저 보시면은 수직선하고 똑같죠, 그죠? 가운데 원점 0을 기준으로 1, 2, 3 이런 식의 숫자가 놓이게 되고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위로 또 1, 2, 3 이렇게 가고요. 밑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점점점 써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쯤에 점 P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점 P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점 P가 가로로는 2칸만큼 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라 하고요. 세로로는 3칸 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똑같이 괄호 해주시고 가로, 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X 좌표 먼저. 그래서 오른쪽으로 2칸, 2, 이렇게 표시하고요. 위로 3칸,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 P의 위치는 2,3에 있다. 이게 바로 X 좌표가 되겠고요. 왼쪽에 쓴 게, 오른쪽에 쓴 게 Y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X 좌표, Y 좌표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순서쌍이라고 하고요. 이름을 순서쌍. 가로에서 X,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쓰는 거. 그것을 바로 순서쌍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는 X 좌표, 오른쪽에는 Y 좌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한 개만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Q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Q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즉 X축 위의 점은 X쪽으로는 마이너스 3칸, 왼쪽으로 3칸 가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찍혀 있다. 요 y축 위에 A라는 점이 찍혀 있다고 합시다. 그럼 A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우리 y축 위의 점은 x축 위로 전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가로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해서 0이라고 쓰고요. 세로 방향으로 2칸 0,2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점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요? 원점, 똑같이 수직선의 가운데 있는 점과 같죠. 원점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O라고 쓰고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0,0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원점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4분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좌표 평면이 이렇게 나타내져 있고요. 좌표 평면, 즉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에서 네 가지 면이 나오죠. 그죠? 이쪽 면이랑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평면에 의해서 나뉘어진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4분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분할된 면에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 부분, 이쪽 부분을 제1,4분면이다 요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에 왼쪽 부분, 여기를 제2,4분면이다 요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밑에 부분, 여기가 제3,4분면, 여기 오른쪽 부분 제4,4분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4분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1,4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했을 때, 자, 1,4분면 위에 한 점 P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P점에 X좌표도 있을 거고 Y좌표도 있을 건데, X좌표를 생각해 보시면 X좌표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찍히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을 별표라고 했을 때 이 별표는 무조건 0보다 큰 숫자가 되죠. 이렇게 가로로 찍어서 이 만나는 점, 이 점을 세모라고 하면 이 세모도 여전히 0보다 큰 그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1,4분면 위에 있는 점은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제1,4분면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도 0보다 크고요. Y좌표도 0보다 큰 그러한 곳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2,4분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2,4분면은 도대체 어떤 친구냐? 이쪽에 있는 점이겠죠. 이쪽에 있는 점. 그러면 X좌표가 분명히 이렇게 딱 찍힐 텐데, X좌표는 0보다 작은 곳이 되겠고 Y좌표는 0보다 큰 곳이 되겠죠. 그래서 X좌표가 현재 0보다 작고요, Y좌표는 0보다 큰 그러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3,4분면 위에 있는 점, 이런 거 찍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여전히 X좌표는 0보다 작은 곳에 있고요. 자, 3번 제3,4분면. 제3,4분면은 X좌표는 0보다 작은 곳에 있고요. Y좌표는 어떻게 되죠? Y좌표는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찍히니까 0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죠. 즉 Y좌표는 0보다 작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제4,4분면 위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찍어보면 되는데, X좌표는 0보다 크고요. 그죠? X좌표는 0보다 크고 Y좌표는 0보다 작은 그러한 곳이구나 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해야 될 것, 자, 예를 들어서 X축 위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 이것은 1,4분면도 아니고 4,4분면도 아닌 경계선에 있죠. 그래서 X축 위에 있거나 Y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1,4분면 위의 점도 아니고 2,4분면 위의 점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 위의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칭인 점의 좌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대칭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X축 대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X축 대칭이 뭐냐면, 여기가 X축이죠. 그죠? X축. 이 X축을 기준으로 종이를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이를 X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자, 이 P라는 점이 현재 2,3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점이 X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이렇게 이쪽에 찍히겠죠. 이렇게 접으면 여기 딱 찍히겠죠. 그래서 거기를 찍어보면 이 점이 딱 되면서
x좌표는 여전히 2에 있겠고요, 그죠? y좌표는 이렇게 마이너스 3에 있겠네요, 그죠? 그 점의 이름을 A라고 해봅시다. x축 대칭된 점. 그 A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좌표는 여전히 얘고, 그죠? 2고 y좌표는 마이너스 3으로 변한 걸 알 수 있죠. 즉 x축 대칭이 되면 x좌표는 그대로고요, y좌표만 반대로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y축 대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y축 대칭은 x축 대칭과 마찬가지로 y축을 기준으로 딱 접었을 때 요 길이와 똑같이 이쪽으로 탁 갔을 때 요 찍히는 지점, 여기가 바로 y축 대칭된 점이겠죠. 걔를 B라고 해볼게요. 자, 이 B점의 좌표를 이야기해 보시오라고 했다면 B점의 x좌표는 바로 얘가 되겠고 y좌표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B라고 적고요. x좌표는 마이너스 2로 바뀌었고 y좌표는 3으로 그대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y축을 기준으로 접었으니까. 자, 그래서 현재 P에서 y축 대칭을 하면 x좌표는 반대로 바뀌었고요, y좌표는 그대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은 무엇이냐면, 원점 대칭은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고 두 번 다 하는 겁니다. 자, 원점 대칭 해볼게요. P라는 점에서, 자, 여기 있습니다. 현재 P라는 점이 x축 대칭이 되면 요렇게 내려와서 요 점이 딱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이 다시 y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y축 대칭이 되면서 요 점으로 딱 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C라고 쓰면 점 C가 바로 점 P를 원점 대칭시킨 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의 좌표를 읽어보시면 x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원점 대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점과 요 P점을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직선으로 연결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과 C도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 직선이 그대로 180도가 회전한 것, 딱 180도가 회전하면 요 녹색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180도만큼 회전시킨 것이다,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면서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